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사랑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는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랑하고 행복이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죠? 사랑을 한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죠. 사랑을 하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랑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사랑도 얻고 더더욱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랑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알아봐야 될 거, 그 이성의 단순한 어떤 호의와 또 구애를 위한 친절을 헷갈려 가지고 내가 실수하거나 정말로 창피한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나를 위해서 구애를 하려고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이는 사람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또 사랑을 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뭐 이러는 과정만 해도 되게 피곤한 일인데, 나한테 그냥 친절을 한다, 네, 그냥 일반적인 호의를 베푼다. 근데 거기에 내가 설레고 혼자 막 상상을 하게 되고 혼자 막 뭔가 달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창피한 일이 생기죠. 민망한 일이 생기죠. 나 그런 거 아닌데? 너 여자로서 관심 없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겪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 이런 거에 약간 삘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어떤 친절, 호의와 이 구애를 위한 친절, 이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또 나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을 구별해서 만나서 예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일관성. 두 번째는 강도. 세 번째는 맥락. 네 번째는 희생의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게요. 일관성과 반복성입니다. 자, 단순한 호의는 어떻죠? 누구에게나 친절하죠. 그리고 특정인에게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그냥 그 상황이 되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항상 웃고 인사 잘하는 거, 네, 그거는 그냥 단순한 호의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누구든지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여유 있고 젠틀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나한테만 어떤 구애를 위한 친절은 아닌 거죠. 반면에 구애의 친절은 어떨까요? 네, 특정 사람에게만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꾸준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독 한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하거나, 그죠? 또 사소한 변화를 체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바꿨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머리 안 바꿨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에 대한 그냥 단순한 호의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집중하지 않았고 그만큼 관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립스틱 색깔 바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잘 맞아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은 평소에 나한테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럼 이것은 구애의 친절이 확률이 높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친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설레고 막 혼자 상상하고 이러다가 혼자 이불킥하고 민망하고 창피한 그런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동의 강도와 특별함입니다. 자, 단순한 호의는 사회적 예의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잡아준다거나 먼저 갔는데 뒤에 사람이 따라온다 그러면 문 잡아주잖아요. 그죠? 커피 한 잔, 뭐 예를 들어서 동료끼리인데 내가 결제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 붙었어요. 그럼 너도 한 잔 마실래? 할 수 있잖아요. 또 회식 자리에서 뭐 너무 이렇게 구석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고기 같은 거 구운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옮겨줄 수 있죠. 이런 거에 막 설레가지고 그 남자가 나한테 꽂혔네, 뭐 그 남자 집안이 어떤데, 학교는 어딘데, 결혼하면 애를 둘을 낳아야 될 텐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진짜 직장생활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친구 모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럼 반면에 구애의 친절은 어떨까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특별하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바쁜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거, 이거 특히 나아요. 그죠? 정말 자기 일 쌓여 있고 정말 정신없는데
일부러 내 일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같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죠. 뭐 정말 일이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내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온다든지, 뭐 이러면 이거는 정말 구애를 위한 친절, 사랑을 위한 친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또 이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 이게 보이고요. 또 걱정하는 게 티가 납니다. 얼굴 낯빛이 바뀌었다? 그럼 어디 아파? 뭐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이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제 뭐, 출퇴근할 때 문 잡아주는 거에 설레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셔야 돼요. 단순한 호의는 직장, 학교 모임, 네, 이런 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유난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 활동 중에서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고 상황 파악도 해주고 뭐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다 같이 있는 경우에 많이 챙겨주죠.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친절한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구애의 친절은 어떨까요? 사적인 자리에서 따로 만나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자, 회식 자리에서 아까 고기를 내 쪽으로 이렇게 자꾸 전달해 준다. 이거는 단순한 호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는 틈을 타서 내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데 기다렸다가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뭐 이러면 이거는 어때요? 구애의 친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거나 또 1대1로 대화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러면 이거는 구애의 친절 맞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죠? 희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희생의 어떤 정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단순한 호의는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나를 우리 집 쪽으로 데려다 준다. 근데 집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우연찮게 퇴근 시간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로 같이 가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호의예요. 그죠? 그런데 구애의 친절은 어때요? 방향이 달라요. 일단 우리 집하고 그 사람 집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도 기다린다. 그리고 그런데도 날 데려다 준다. 이러면 이거는 구애의 친절이죠. 그죠? 또 자기의 어떤 바쁜 스케줄을 조절해서 스스로 나를 돕고 나를 배려해주고 이런다면 이거는 구애의 친절입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방향이 같아서 그냥 데려다 주는 것을 이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애를 몇을 낳아야 될까? 이 남자 집안은 어떻지? 이 남자 성격 이런 게 참 특징이 뭐가 좀 안 좋은데?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신체적 거리와 스킨십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는 분명히 물리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접촉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악수 정도 한다거나 기껏해서 해봐야, 정말 친절해봐야 어깨 정도 한번 툭툭 치는 것. 고생했네. 이렇게 쓱 빠지죠.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구애의 친절은 어떻죠? 일단 스킨십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거리 자체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옆으로 오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이거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민하지 마세요. 이 남자가 물리적으로 나 쪽으로 거리를 갖고 자꾸 다가온다. 이러면 이거는 구애의 친절이에요. 아셨죠? 네. 자, 언어적 표현도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는 일반적인 칭찬, 격려 정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발표를 했다. 그럼 어때요? 오늘 발표 좋았어요. 오늘 되게 예쁘시네요. 이거 일반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설레가지고 뭐 혼자 뭐 결혼식장 알아보고 친구들한테 청첩장 찍을 생각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구애의 친절은 어떨까요? 네. 감정이 섞인 말을 하죠. 그리고 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이게 구애입니다. 그래서 자, 함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그 워크숍 같은 걸 같이 간다. 근데
그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함께 간다. 이럴 때, 자기랑 가니까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말에 뭐 해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는 구애죠. 궁금한 거. 사랑하면 궁금해지니까요. 아셨죠? 자, 헐리우드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아주 명작이고요. 대단한 배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자들이 착각하고 여자들이 막 그 착각 속에서 막 상상나를 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불킥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재미있게 로맨틱 코미디로 그려놨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남자들은 그냥 감정이 있으면 표현을 해요. 이렇게 막 상상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쭉 설명을 했죠? 네, 물론 실제로 겪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봐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한 원리로 보면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숨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숨길 수 있죠. 여자는 내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이 남자가 나를 단순하게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구애를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친절한 것인가는 물리적 거리만 파악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날 표현하는지, 그 분명히 티가 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객관성을 띠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수하지 않고 충분히 예쁜 사랑 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결론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과 일치하는 행동인지. 자, 사랑이 뭐예요? 피드백이잖아요. 자,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럼 내가 또 피드백을 하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피드백이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뭐예요? 단순한 친절, 단순한 호의입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것처럼 탁, 탁, 탁 나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구애를 위한 친절, 호의, 베푼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지, 이걸 먼저 연락을 하는지. 남자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못해요. 특히 사랑 앞에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요. 어떻게든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실수하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 골라서 예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사랑이 참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만나도 또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주말 동안에 예쁜 사랑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